안녕하세요. 늘 감사하는 회계사 최정균입니다. 이번 시간은 책의 재충당 부채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요총 자료입니다. 첫 번째, 판매 보증 충당 부채 계산 내역이고요. 또 하자보수 충당 부채 계산 내역이라고도 하는데, 책에 포함된 결산 템플릿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가장 간단한 형태의 하자보수 충당 부채 로직인데요. 21년도에 하자보수 충당 부채가 이렇게 발생하고 그해 제품 매출이 이러하고 각 연도에 비용이 이러한데 제품 매출이 이렇게 발생했다 하면 이제 퍼센트가 나오죠. 이 제품 매출이 발생했을 때 하자보수비가 얼마였는지. 그래서 3개년 평균을 보면은 0.72%가 나오고요. 근데 이 하자보수 보증 기간이 3년이라고 할 때 가정이긴 한데 뭐 1년에 처음 판매했을 때 70%, 그 다음에 20%, 그 다음에 10%, 이렇게 발생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2023년도 완료된 34억 매출은 총 이 매출로 발생하는 하자보수비는 이 0.72%가 될 거고요. 그 중에 마지막 3년 뒤니까 10% 해서 이 34억에 0.72% 곱하고 10% 곱한 금액이 2026년도에 발생을 할 거다 예상을 하는 거고, 24년도 완료된 거는 26, 27이 걸려 있겠죠. 두 번째 연도는 34억에 0.72% 곱하고 20% 곱한 금액이 이 500만 원, 그리고 34억에 0.72 곱하고 10% 곱한 금액이 이 금액. 나머지 35억은 3년치가 다 발생한다고 치면은 35억에 70% 0.72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까지 발생한 매출에서 이제 앞으로 발생할 하자 보수비가 이 정도 된다 해서 이거를 미리 충당부채를 설정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감사님들이 이걸 보면은 로직대로 잘 하셨네요 라고 하는데, 이제 소급 검토를 합니다. 이게 매해 충당부채를 설정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2026년을 한번 보시면 총 2,500만 원이 발생할 거다 이 해에 라고 하면 그 다음에도 실제로 2,500만 원이 발생해야겠죠. 아니 비슷하게라도 발생을 해야겠죠. 그래야 이게 말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5년도를 한번 소급 검토를 해보면 이 가정하에 22년도에 36억 매출이었죠. 이게 25년도 기준으로 260만 원. 이 얘기는 10%. 34억은 이제 2년 뒤니까 20%. 그리고 밑에 24년도 완료 34억은 이제 1,700만 원은 이제 70% 해가지고 총 2,480만 원이 25년도에 발생을 할 거다 라고 이제 작년에 예상을 했겠죠. 그럼 단기 발생 얼마 했냐? 쭉 보시면 25년도에 2,340만 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차이는 6% 정도니까 추정을 잘했죠. 이게 50% 차이 나고 40% 차이 나고 이 정도 나면은 사실상 이 로직이 틀렸다라는 게 반증이 바로 되기 때문에, 그럼 이제 로직을 좀 바꾸셔야겠죠. 70, 20, 10이 아니라 다르게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셔서 최대한 비슷하게 개인적으로 한 30% 이내로만 맞아도 그 정도만은 맞죠 라고 넘어가긴 하는데, 이거는 감사인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릅니다. 근데 10% 이내로 무조건 차이가 나야 된다 라고 하는 감사인은 아직까지 못 보긴 했습니다. 이게 사실 신도 아니고 어떻게 미래를 그 정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겠어요. 자, 두 번째는 복구 충당부채 계산 내역 및 견적 내역입니다.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가 임차를 해요. 그럼 이제 복구를 해줘야 됩니다. 저희가 이 방을 뺄 때 복구를 해줘야 되는 조항이 항상 있는데, 지금 시점엔 그게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 하니까 지금 견적을 지금 기준으로 이렇게 받는다라고 하면은 7,300만 원이 나왔죠. 근데 이 7,300이 종료되는 2030년도에도 7,300이 아니겠죠. 이제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가 상승률로 쫙 이제 매년 땡겨가지고 예상을 해보면, 지금은 7,300만 원의 복구 비용이 들지만 2030년도에는 9천만 원이 들 것이다 가 이제 추정해야죠. 그래서 보통 이 금액으로 충당부채를 잡긴 한데, 진짜 FM대로 하면은 이 금액을 다시 현재 가치로 땡겨야 되긴 합니다. 근데 이게 각자 생각하는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해당 추정부채는 이제 미래의 복구 비용이므로 이제 금액이 불확실하고, 또 부채 특유의 위험에 현행시장의 평가를 반영하는 세전 이율, 또 어떤 이자율을 할인율을 쓸 것인가 또 굉장히 불확실하고, 또 금액 동안 또 확실한 건 아니죠. 또 금액도 유의적이지 않으므로 별도의 현재 가치 할인은 생략한다 라는 논리로 현재 가치를 생략하기도 하는데, 이건 이제 감사인과의 협의 사항입니다. 이걸 현재 가치로 하게 되면 이 현재 가치 한 곳만큼
매 결산 조정사항으로 이제 이자 비용을 인식해줘야 됩니다. 이자 비용 인식하고 복구 충당부채 인식하고 쫙 해서 이 금액을 맞추는 되게 복잡한 과정을 하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 추천드리지 않고요. 하지만 이것도 감사인가의 협의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수정 사항입니다. 판매 보증 충당부채 계산 누락 및 오류. 판매 보증 충당부채는 이제 추정 금액이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미래 예상되는 판매 보증비를 계산할 수 있는데 보통은 역사적으로 쫙 통계를 봤을 때 N년의 보증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판매 보증비를 통해 매출이 발생하면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판매 보증 비용이 미래에 발생하는지 발생률을 산출하고 앞에 예시처럼요. 그리고 미래 대상 매출에 해당 발생률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말로는 설명이 어려움이 있어서 그림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회사가 2001년도에 빨간 차를, 2002년도에 파란 차를, 2003년도에 초록색 차를 각각 만원, 2만원, 15,000원에 팔았다고 가정을 하면요. 보증기간 앞으로 3년 동안 이제 보증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 가정으로 예시를 보면 앞으로 발생할 판매 보증비 예상치는 다음과 같아집니다. 총 만원이면은 1%니까 이 만원을 팔았을 때 총 예상되는 판매 보증 비용이 100원이 되겠죠. 근데 가정이 1년 70%, 2년 20%, 3년 10%이기 때문에 앞으로 1년에 70원이 발생할 거고 2년에 20원이 발생할 거고 3년에 10원이 발생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쭉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근데 현재 기준이 2003년 말이라고 할 때 이 보라색 부분만 의미가 있습니다. 뭐 이건 다 이미 발생한 비용들이니까. 그래서 총합계획 보면은 이제 220원이죠. 220원이 2003년도 말 기준 판매보증 충당부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게 추정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년에 70% 발생하냐, 2년에 20% 발생하냐, 3년에 10% 발생하냐에 대한 이제 감사인의 확인 요청이 있을 거고요. 하시면은 뭐 현업 인터뷰를 통한다거나 실제로 뭐 소급 검토를 해보니까 다 맞았다 라던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해당이 퍼센트 같은 경우도 추정인데 이거는 보통 통계적으로 나오는 숫자를 주로 쓰시기 때문에 뭐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죠. 70, 20, 10%. 근데 이게 회계팀들은 잘 모르는데 현업 인터뷰를 해보면은 거의 좀 대충 아시더라고요. 아, AS 하시는 분들은 뭐 계속 이것만 하시는 분들이니까 초반에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거의 발생 안 합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처음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보증기간 끝에 좀 많이 발생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거는 한번 만들 때 한번 현업이랑 한번 이야기해보고 만드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음 돌아와서 이제 감사인이 원가 내역, 판매 보증비 내역, 이제 회사 인터뷰 등을 통해서 회사의 제품 매출에 대해 AS 등 판매 보증비가 실제로 유의적으로 막 발생하고 있는데 회사가 별도의 판매 보증 충당부채를 계상하지 않거나 계산 오류가 발생되면 다음과 같은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판관비로 해서 판매 보증비하고 판매 보증 충당부채를 인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복구 충당부채 계산 누락 및 오류입니다. 창고, 사무실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 계약서상 복구 의무가 기재되어 있다면 보통 있습니다. 사무동은 미래 계약 종료 시 예상되는 복구 비용에 대해 미리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됩니다. 이제 복구업체의 견적서를 제출받고 또 임차한 계약 종료 후 시점에 예상되는 복구 비용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현자가치 할인 여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감사인과의 협의사항이고요. 복구 충당부채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면 누락했을 경우인데요. 복구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그 차변은 시설장치, 인테리어 느낌으로 시설장치의 유형자산을 인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유형자산을 인식했기 때문에 감가상각비 누계액이 나오고, 그리고 이 협의사항으로 만약에 현자가치를 하게 됐다라고 한다면 복구충당부채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그리고 대면에 이자비용만큼의 복구충당부채를 인식해주는 수정사항이 발생합니다. 세 번째, 복구충당부채 유동성 분류입니다. 기말기준 1년 이내 도래하는 복구충당부채의 경우 유동성으로 분류합니다. 계약기간이 앞으로 1년 남은 사무실 같은 경우겠죠. 수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간단하게 비유동이었던 복구충당부채를 이제 유동성으로 분류해줍니다. 이상 재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